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그리고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정말 다뤄보고 싶은 아이템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는 현대차, 기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과장님, 어제 현대차가 장중에 28만 원도 넘어서면서 신고가 들어섰습니다. 관련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자동차 부품도 달려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대차가 역사상 신고가가 2021년도에 29만 9천 원이 아마 신고가일 겁니다. 결국에는 고지를 앞두고 이제 노조 관련 좀 이슈가 좀 나오면서 어제 이제 결렬이 되는 모습이 보였었기 때문에 결국 현대차는 사실 향후에 이 노조 관련된 협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파업했을 때도 그 하루 손실이 거의 1,000억 이상이 계속 나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현대차, 기아도 5월달, 4월달, 특히 4월달부터 판매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최근에 전기차가 뭐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이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다수에 있는 뭐 포드나 뭐 GM도 이번에 잘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자체 판매 데이터가 다른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0월쯤에 드디어 이제 조지아 공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북미 시장에서 아마 점유율을 본격적으로 이제 잠식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IRA 적용되는 이제 자동차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쟁적인 측면에서 포드나 GM 대비해서도 충분히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 신고가 뚫었다 보니 상단을 네. 논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 네. 지금 들고 있지 않다면 현대차 접근 괜찮을까요? 특히나 결국에는 우리가 밸류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는 실적 증가율이 나오는 회사들이 위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배당 정책이나 그런 자사주 소각에 대한 정책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올해 초에 나왔던 올해 성장률이 자체가 4%입니다. 근데 지난달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4% 넘는 성장률 계속 보여져 왔었기 때문에 결국 밸류 프로젝트에 가장 부합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이나 오히려 기관들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은 충분히 저는 상단은 깰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조가 결렬되긴 했습니다만 추후에 다시 재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결국 판매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하이브리드 판매가 계속 크게 좀 올라오고 있고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IRA 적용 그리고 신차에 대한 판매 데이터에 대한 증가 이런 이슈들이 아마 시장에서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의 매력도는 충분히 더 클 수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우호적으로 말씀 전해주셨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우리 기아로 포커싱해서 말해볼게요. 기아도 키 맞추기가 나와줄지. 근데 어제는 뭐 리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주가 네. 발목 잡힐 만한 이슈일까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기아 뭐 최근에 어제 나왔던 이 대규모 미국 리콜 사태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전에 더 큰 규모의 리콜 사태가 있었을 때도 뭐 단기적인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뭐 장기적인 추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마찬가지로 기아도 앞으로 이제 현대차처럼 이 전고점 돌파해서 신고가까지도 한번 노려봐도 좋을 만한 그런 이제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P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더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FOMC에서 동결이 나오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후퇴가 됐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소비가 더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 축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뭐 PPI의 어떤 예상치 하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어떤 수요를 더 이제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차 판매를 뒷받침하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익성이 높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전기차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익 목표가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하이브리드는 반면에 이익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가격이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아다스라던가 이런 기본적으로 높게 가격이 측정되는 최고급 트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퍼센테이지가 한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 수익성이 뭐 내연기관차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이제 내년 2025년도부터는 뭐 대형 SUV라던가 소형 SUV, 셀토스까지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그 포트폴리오가 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내연 기관차보다 그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익성이 더 뛰어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앞으로의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이 아니죠. 중국과의 경쟁력이잖아요.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전기차들과의 경쟁력도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이 다른 해외에서 좀 비상으로 작용을 했던 게 이제 원가 경쟁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재료비가 일단 내재화를 해 놓은 상황이 반도체라던가 그리고 뭐 이런 좀 그 부품들 있죠. 부품들이 내재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좀 가격 경쟁력도 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비아디랑 비교를 했을 때 판매 대수도 굉장히 비슷하게 판매를 했는데 원가율이 한 73%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ASP 같은 경우에는요, 비아디는 반대로 하락 추세인 반면에 3% 정도 기아가 더 높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아 신고가 넘어설 거다라고 굉장히 상세적으로 풀어주셨는데 그럼 지금 자리에서 탑픽은 어떤 종목으로 바라보실까요? 지금 PHA라는 종목 보고 있고요. PHA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해외 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인도 해외 그 현지 공장이 완공이 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IRA 법안이라던가 그리고 해외 현지 공장 가동화에 따른 어떤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서 기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PHI 말씀 주셨고요. 과장님은 탑픽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네, 화신입니다. 화신. 결국에는 지금 하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올해 초에 이제 우리 자동차 할부 금리 자체가 7%를 이면서 금리 인하 시그널에 따라서 자동차 이제 구매 심리가 이제 회복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PPI, CPI 나오면서 향후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다. 그럼 최근에 이제 7%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올라간다. 그러면 화신 같은 경우도 애초에 현대모비스가 이제 이 플랫폼이 그 100% 들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작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화신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이 플랫폼 그 배터리 팩 케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아까 10월달 조지아 공장이 열리고 추후에 엘리바마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결국 여기에 대한 수혜가 더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 데이터가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 결국 이번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는 원래 전기차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자체 라인에 하이브리드 라인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 성장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화신, 뭐 SL 뭐 이런 종목도 네.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화신 탑픽으로 받아봤고요. 속도 내서 체크리스트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2분기 들어와서부터 방산주가 주춤주춤한 모양새인데 오히려 담아야 된다, 기회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방산주 담아볼까요? 네, 지금 좀 담아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1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폴란드 쪽으로 수출 그 품목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들이 방산주들의 어떤 주가의 부진함을 좀 야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하반기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일단 해외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좀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2분기부터는 폴란드에 납품되는 뭐 K9이라던가 K2, 뭐 천무 물량들이 좀 늘어나면서 뭐 이 이익성을 좀 개선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우디라던가 폴란드 이쪽 2차 물량도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주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 루마니아, 뭐 중동, 미국 뭐 이런 다수 나라들에서도 굉장히 또 많은 이런 수주 모멘텀들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런 점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때 방산 관련한 어떤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평균 한 5%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자체적으로 무기 체계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점들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지금 담을 때다 말씀 주셨는데
주셨는데 과장님의 시각은 어떠실까요? 네, 결국에는 지금 방사는 이제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수의 지금 유럽 국가들이 GDP의 2% 이상의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 폴란드가 가장 앞서서 이제 GDP 이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예전에 트럼프가 2019년에 유럽 국가들 특히 나토에 가입된 국가들에게 GDP 4%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대선 결과도 미국 대선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좀 보이고 있고 결국 트럼프의 공약 중에서도 국방비 증액이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록히드 마틴도 마찬가지고 특히 유럽 국가들은 최근에 뭐 중동 전쟁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에 유럽의 우리나라 이제 국가들에 대한 기술 수출 이슈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LIG 넥슨도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예전에 이제 K2나 이제 K9 자주포와 같은 이런 부분에서 한 단계 기술 업이 된 이런 하나 제품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 있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록히드 마틴도 지금 이제 특히 비군 같은 경우도 북미 쪽에 미국 처음으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좀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1년 전, 2년 전과 분위기는 달라질 수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포트에 딱 하나 방산 담는다면? 일단 어떤 하나 분입니까?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제일 좋은 회사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우리가 그 관련돼서 HBM 이슈가 있긴 했지만은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정밀기계는 9월 1일자로 인적 분할이 됩니다. 결국에는 방산주로서의 집중을 하면서 흔히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1분기 자체는 그런 수출에 대한 물량 자체가 감소를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대다수가 2분기에 물량이 좀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6월이고 다음 달 7월 달에 실적 발표 있을 때 그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컨센 자체가 한 단계 레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좀 충분히 매력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탑픽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받았고요. 대표님의 탑픽은 뭘까요? 네, 현대로템 보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뭐 2분기 그 폴란드 뭐 실적 반영도 기대가 되지만 본업이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게 있습니다. 전차 사업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루마니아 전차 사업 수주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독일이랑 미국하고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5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실적이 반영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좀 주목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탑픽으로는 현대 로템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리스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